예, 안녕하십니까. 지리선생 한무일입니다. 자, 오늘은 초수행 선생님들을 위한 임용시험 안내를 좀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임용시험 가이드, 임용시험 안내를 수강하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좀 빨리, 그리고 편안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분들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렇게 임용시험이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걸 원하는 분들은 그냥 지금 모니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합격할 수 있는 아주 빠른 방법이다. 무슨 묘한 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가이드 안내를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자, 먼저 제가 화두를 이렇게 했어요. 자, 마술램프는 존재하는가? 실제로 보게 되면 이때 마술램프라는 게 뭔지는 아시겠죠? 바로 임용을 편하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을 상징하는 건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방법은 실제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자, 그리고 저는 보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뭐냐면은 자료집을 아마 받으신 분들도 있으겠지만 그 자료집들의 내용을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그 자료집 자체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또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자료집 자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용시험 안내를 하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건 초수 선생님들 대상으로 안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용을 처음 준비하는 초수 선생님들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행착오를 조금 최소화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안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수생들이 좀 시행착오를 좀 적게 겪는 방법이 뭘까? 이러한 취지에서, 이렇게 안내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마술램프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뭐냐면, 임용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봅시다. 우리가 임용시험을 보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임용에 합격하게 된 선배들을 보고 나면은 좋은 점만 보이잖아요. 교사로서 안정된 직장. 진짜로 좋죠. 우리 교수 빼놓고, 교수는 만 65세 정년인데, 교수를 빼고는 가장 정년이 긴 게 교사죠. 만 62세가 정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금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있는데, 월급이 나오면서 쉴 수 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장점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뭐냐면은, 매력적인 요소만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동전도 양면이 있듯이 빛과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임용시험에 그림자, 빛이 아니라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임용에서 그러니까 핑크빛 미래만 생각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임용시험의 어두운 측면, 좀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알고 시작을 하던 아니면 다른 길을 가던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임용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큰 시험이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먼저 기회비용은 뭡니까?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지금 경제학 수업은 아니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은 폭이 되는 가치가 있죠. 내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두 가지 이상일 때 하나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가치. 자, 요게 바로 보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보통 우리가 노량진 학원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3년, 임용 이제 3년, 보통 저는 그냥 편하게 6학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4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면 4학년, 5학년, 6학년. 그래서 3년 준비해가지고 3년 안에 합격을 하면은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3년 안에 합격하면은 괜찮다. 이제 양호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제 포기된 가치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3년입니다. 3년. 그래서 보통은 요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3년 안에 반드시 합격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3년 안에 합격을 못했어요. 3번 연속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이제 선생님 이제 처음 준비하는 분들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꼭 자기는 분명히 뭐 1년 하면 자기는 붙는다. 물론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합격한다. 3년에 반드시 합격한다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3년 연속 떨어졌어. 자, 그럼 어떨 거냐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발생하느냐면은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자, 임용시험을 갖다 준비를 했어요. 자, 준비 기간이 방금 얘기했듯이 노령황진에서 보통 3년이에요. 자, 그래서 3년을 그랬을 때 만약에 자, 실패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 이 3년은 뭐가 되냐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회수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거 자체는 매몰 비용입니다. 자,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시험도 기회비용이나 매몰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공무원하고 임용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임용이 훨씬 더 뭐냐면은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커요. 일단 공무원은 1년에 2번 보잖아요. 근데 임용은 한 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과목수 자체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공무원의 과목수가 더 많겠지만 물론 이제 공무원 시험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 근데 그게 아니라 과목수는 많지만 그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반면에 이제 임용 같은 경우는 조금 깊이가 있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교사를 뽑는 시험이기 때문에 좀 깊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 기간도 좀 길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3년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당연히 딱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보통 보면은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면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만데 시간이 얼마인데 3년이나 투자했는데 내가 어떻게 포기해 하면서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두 번째 뭐냐면 매몰 비용의 함정이 있는 시험이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자, 매몰 비용의 함정. 자, 이것이 경제학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몰 비용, 그러니까 방금 회수되지 않는 비용에 이게 아까워서 포기를 못해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니까 3년 정도 하면 지치다 보니까 그냥 포기하자니 아깝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국 뭐가 되냐면 진짜 이제 곧이 낭인이 돼요, 진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노량진에 보게 되면 이런 분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임용 준비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늘질 않아요. 실력이. 늘지는 않고 계속 노량진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저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접어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접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매몰비용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접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소리는 아무래도 듣기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좀 친해요. 좀 개인적으로 친하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러한 친분을 바탕으로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이제 스타일이거든요, 제가요. 근데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어두운 점이 뭐냐면 세 번째입니다. 선발 인원을 이제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TO죠. 그러니까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TO 예측이 전혀 안 되는 게 임용이에요. 특히 이제 우리 지리교과 같은 이제 마이너 교과, 제가 이제 마이너 메이저는 TO가 많은 걸 메이저 교과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뭐 이제 국영수라든가 뭐 체육이라든가 이런 쪽은 TO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지리 같은 경우는 TO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는 이제
과거에는요, 전국에서 40명 뽑을 때가 있어요. 전국에서. 지금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00명 정도, 100명 조금 넘게 뽑는 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O가 40명 뽑다가 이제 뭡니까 이제 40명 뽑다가 한 몇 년 뒤에 60명 뽑을 때는 너무나 많이 뽑는 줄 알았어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씩 조금 늘어서 지금 한 100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 예측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마이너 과목 같은 이 지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선발 인원의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상당히 많은 핸디캡이 작용하는 시험이 임용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임용시험의 특성을 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3년 준비하다가 이렇게 실패를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은 어영부영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니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한마디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임용시험의 어두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빛이 있다면 그림자가 있고, 이 그림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이 얘기예요. 신중하게 선택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제 지리교육과를 나왔으니까, 지리교육과 졸업할 예정이니까 그냥 한번 임용 한번 준비해 볼까? 이렇게 하려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신중하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간에 그 시간에 오히려 다른 걸 선택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신중하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뭐다? 기회비용과 매몰비용이 큰 시험이 임용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수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할 때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강조를 해요. 자, 그래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강조하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한번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례를 들은 게 이제 꽤 된 얘기인데, 한 7, 8년 됐나요? 아니, 이제 더 됐나? 아무튼 이제 그때 어떤 수강생이 있었냐면요. 모 대기업입니다. 이제 얘기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아는 모 대기업의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은 잘 나가는 분이죠. 대기업들은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강생 중에서 눈에 딱 띄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과는 지리교육과 나온 거 맞습니다. 과는 나왔는데 여기에 이미 취업이 된 거야. 근데 딱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외모가 이제 직장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이 학생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차도 그랜저 타고 다녔어요. 이제 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띄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쉬는 시간에. 이제 제가 보니까 학생 같지는 않은데 뭐 하시는 분인가 했더니만 모모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근무한대요. 근데 왜 임용 준비를 하게 됐습니까? 이제 왜 하십니까 했더니만,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비서실 근무하다 보니까 좀 이제 뭐냐면은 좀 심심하대요. 그래서 뭐가 심심합니까 했더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막말로 얘기하면 회장 스케줄 이제 관리해주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일도 없고 심심하대요. 그래서 그냥 교사나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환불해 가세요. 선생님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가지고는 합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불해 가십시오 했더니만 한번 다녀보겠대요. 그래서 내가 신중하게 그냥 환불해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이제 뭐냐면, 당시에 이제 뭐냐면 기본반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2달 완성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한 달을 다니다가 사라졌어요. 왜?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분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인 거야, 그냥. 그렇게 하려면은 그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 학원 발전에 이바지했죠, 수강료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뭡니까? 이제 왜 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당연히 안정된 직장 속에서 거기에서 충실하게
이제 회사 생활하는 게 낫지. 그냥 뭐 회사 생활이 심심하다. 그래서 임용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접근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런 식으로 시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도 떨어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임용시험 자체는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기회비용이 큰 시험이다. 그리고 TO가 특히 지리교과는 많지 않다. TO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나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아마 이제 저한테 작년, 재작년 혹시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이제 그 특정 대학에 가서 특강할 때 했던 얘기들인데요. 이제 뭐냐면은 그 초수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해요. 상담을 신청해서 오시면은 보통 이제 어떤 거 물어보겠습니까? 어떻게 공부하면 빨리 합격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런데 그 질문 듣고 저는 답변 대신에 이제 이 얘기 먼저 물어봐요. 아까도 얘기했던 거. 왜 3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통 보면 노량진에서 3년 정도는 투자할 만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초 선생님한테 갑자기 이제 뭐냐면 다짜고짜 그냥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임용을 3년 정도 준비하는데 3년 연속 떨어졌다. 그럼 당신은 선생님은 그러면은 계속 임용 준비할 것입니까? 아니면 접을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 양반들은 대부분 초 선생님들은 당황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무슨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부의 전략은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얘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반대로 갑자기 너 3년 연속 떨어졌다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질문하니까 되게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해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제 임용이라는 게 기회비용이 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 돼서 3년에서 만약에 이제 안 된다, 떨어졌다, 그때 접으려고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했으면은 더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요. 이게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그 선생님이 만약에 40살일 때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은 진짜 당황해요. 그냥 어이없다는 표정을 저 쳐다봅니다. 갑자기 뭐 학원 강사, 일개 학원 강사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문한 취지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졸업반이면 대학교 4학년이면 자기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할 나이 아닙니까? 계속 이제 뭡니까? 그냥 즐겁게 그냥 요즘에 소위 말하는 뭐 캥거루족? 그래가지고 부모님 밑에서 용돈 받으면서 어영부영 나이만 먹다 보면은 금방 40대요. 저는 이 40이라는 나이를 갖다 이제 매우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가 살아보니까 40 전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시기 좀 이제 젊다라는 거예요. 근데 40이 되면은 새로운 걸 시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50대도 60대도 시도할 수 있다. 이건 이론인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40 정도 되면은 이제 새로운 걸 시도할 때가 아닌 거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물론 이제 뭐냐면 뭐 집안에 이제 막말로 돈이 많거나 이런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평범한 집안에서 살아온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이 40에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건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40이라는 나이는 좀 안정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나이 40에 사회에서 안정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40대, 50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후회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봤니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너 40일 때 그때 뭐 할 거냐 이제 그러한 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 분은 대수두룩 합니다. 그럼 돌려보낼 때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돌려보내냐면 선생님 왜 교사 되려고 하는 거야? 교사가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 속에서 교사가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이제 삶의 목적이라는 건 다양하잖아요. 이제 삶의 목적 자체가 어떤 분은 뭐 교사 자체가 삶의 목적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이제 뭐냐면 삶의 목적이 나는 행복하게 사는 거야. 행복하게 사는 과정 속에서 교사라는 직업이 반드시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그분은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의 교사라는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야. 그런 고민들을 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고민도 안 하고 한번 해볼까? 심심한데? 뭐 이런 식으로 오는 분들은 저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고, 하다 보면 공부를 한 게 어떻습니까? 공부가 재밌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 중도 포기한 사람 많아.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저런 얘기,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쭉 풀어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돌려보냅니다. 생각해보고 와라. 그래서 3번이 아니라 10번을 떨어져도 하겠다. 그런 의지 없으면 하지 말아라. 그리고 교사라는 게 너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교사라는 것이 이제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가지고 교사가 아니어도 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왜 굳이 교사를 되려고 임용고시를 준비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죠. 그렇게 돌려보내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런 이제 의지가 있다면 그때 다시 한번 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오면 또 한번 물어봐요. 이거를. 이제는 3번이 아니죠. 10번. 너 10번 떨어지면 어떡할래? 그때도 할래? 11번째. 10년 준비했는데 안 됐어. 교사 안 됐어. 자, 근데 할래? 그러면 이제 보게 되면은 하겠대요. 그러면 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1번, 2번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역시 목적 의식과 관련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봤을 때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제가 임용을 가르친 게 10년이 넘는데 지금 이제 한 15년, 16년 됐나? 근데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중도 포기하는 분들 이제 부지기수입니다. 엄청 많아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던 기회비용 어떻습니까? 3년, 4년 다 날려. 나중에 후회해 그분들. 아쉽다. 그 시간에 공무원 했으면 난 벌써 공무원 됐을 텐데.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후회하는 분도 많다는 얘기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십수한 분도 있어요. 10년 만에 붙은 분도 또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도 어떻습니까? 후회할 거야? 아니, 전혀 후회 안 해요. 자기가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생각해요. 행복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10년 만에 붙었어. 그 얼마나 이제 뭡니까? 그 직업이 소중하고 얼마나 그 교사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보게 되면 이런 목적 의식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자, 그래서 자, 이런 목적 의식을 갖췄다면, 자,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인 합격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좀 약간 모순된 얘기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뭐 도깨비 방망이, 뭐 이제 요술램프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합격 전략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요술램프란 건 뭡니까? 편하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지만 원칙은 있다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는 원칙은 있다. 원칙적인 얘기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그 수능에 수석한 사람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수능 이전 학력고사 세대인데, 학력고사 세대 때의 합격한 이제 수석이나 이제 수석 합격한 이제 수험생이나 수능 시대에 이제 수석 합격한 그 수험생이나 얘기하는 거 똑같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이제 국영수 중심으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예습 복습 철저히 했다. 다른 공부 방법 없었다.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보게 되면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합격하는 진리, 어떤 방식은 존재하는 거예요. 어떻게? 뭐 수능이라고 한다면, 대입이라고 한다면 국영수 중심으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예습 복습하면 돼. 중요한 건 실천이죠. 그걸 하느냐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원칙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원칙을 전제하는데 첫 번째 뚜렷한 목적의식 필요합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갖추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에게 알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효율성이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들. 자, 저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합격자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합격자 설명회나 뭐 합격자 수기를 부탁한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제 합격한 이제 저랑 친한 이제 수험생들은 은근히 기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나한테 합격자 설명회를 의뢰하거나 어떤 이제 합격자 수기를 부탁하거나 근데 안 해요. 그냥 합격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먼저 연락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합격한 분들이 연락하면은 이제는 반가우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만나요. 만나가지고 이제 축하한다면서 이제 뭡니까? 같이 뭐 밥을 먹거나 아주 이제 간단하게 막걸리 한잔 하거나 뭐 요 정도 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뭐냐면은 뭐 합격자 설명회를 부탁한 적도 없고 수기 써달라는 적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초수생들이 이러한 이제 뭐냐면은 그 합격생들의 합격자 수기나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좀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합격 이제 그 전략이 상당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요 무비판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요. 특히 초수생들은.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보게 되면 이 예도 이제 뭐냐면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모 대학교에서 땡땡 대학교에서 이제 대학교 지리교육과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합격자들이 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3수만에 합격한 친구가 있고요. 3수가 아니라 4수인가 왜요? 4수만 합격한 이제 선배죠. 그리고 초수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4수만에 합격한 친구가 합격자 설명회 할 때 참고 문헌을 이제 봐야 될 책을 후배들한테 안내를 하는데 그게 A4 용지로 4장이래요. A4 용지로 앞뒤 합쳐가지고요. 앞뒤. 그러니까 뭡니까? 8페이지래 8페이지. 그러면서 개론서를 쫙 하는 거예요. 개론서에다가 뭐 EBS 강의에다가 뭐 거기에 또 심한 게 뭐냐면 외국 문헌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똑똑해요. 이 친구 진짜 똑똑해요. 지금은 이제 교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막 그랬지만 그 다음에 이제 초수로 붙은 친구는 그냥 이 친구는 뭐냐면 그냥 자기는 학원 교재뿐이 본 적이 없다. 요것뿐이 본 게 없다. 뭐 개론서 본 적이 하나도 없다. 개론서도 안 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 그때 그 학교에 설명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설명회 하면서 되게 쑥스러워했대요. 나는 진짜 거저 붙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하더라고요. 저 선배는 저렇게 많은 책을 보면서 합격을 했는데 나는 그냥 학원 교재 달랑 보고 어떻게 이제 물론 이때 요 친구는 뭐냐면은 문 닫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그 지역에서 꼴등으로 붙은 거예요. 아마 1등으로부터 꼴등으로부터 붙으면 붙었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가지고 되게 쑥스러웠대요. 그냥 왠지 이제 민망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애들이 뭐냐면 이 친구의 말을 듣고 개론서를 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초수 이제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간 애들이 개론서를 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이제 이 그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번 개론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 있나요? 못 읽어. 여러분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 선배는 저렇게 공부에 합격했으니까 나도 저래야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남한테 어울리는 옷이 자기한테도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냐면 남한테 어울리는 게 나한테는 안 어울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했을 때 내가 그랬어요. 아니다. 너는 1년만 합격한 너는 네가 더 대단한 거다. 근데 내가 봤을 때 네가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너한테 맞는 공부 전략을 찾은 게 가장 내가
낮게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4학년들 봅시다. 4학년 1학기 때까지 뭡니까? 학점 이수하느라고 꽉꽉 채워 듣잖아요. 공부할 시간 어디 있어요? 개론서 볼 시간이 어디 있어? 막말로 얘기해서 학점 이수하기 바빠 죽겠는데. 그럼 실제로 이제 뭡니까? 그 1학기 때는 또 뭐도 나갑니까? 교생 실습도 나간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2학기 때뿐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보게 되면 야, 이제 개론서 봐야지 뭐하고, 이렇지 않고 이 친구는 애당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학원 교재를 보란 뜻이 아니라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할 때, 저는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림픽 정신 발휘한다. 나 이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참여한다, 의의를 갖는다. 나 이런 거 되게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2학 시작했으면 끝장을 봐야 돼요. 합격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초수의 공부 방식과 장수의 공부 방식이 동일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때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할 때 선생님들이 와서, 초세 선생님들이 와서 나한테 질문하는 게 별걸 다 질문해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면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지. 뭐 6시간 공부하면, 6시간 이상 공부하면 합격하고 6시간 미만 공부하면 떨어지고 이럽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뭐 이제 공부할 때 개론서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학원 교재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자, 보게 되면은 자기가 개론서를 보는 게, 개론서를 읽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효율적이야. 그리고 자기가 더 이해가 편해. 왜? 학원 교재는 어떻게 돼요? 요약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연 설명이 별로 없단 말이야. 요약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론서 보는 게 좋다라고 하면 개론서 공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마다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자기에 맞는 공부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지루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뭐냐면, 그 두 가지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제일 오랫동안 기억나고 많이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상담이 왔는데, 이분은 뭐냐면, 보통 보면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와가지고는 1년 안에 합격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상담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지금 3년 정도 생각한대요. 3년 정도 생각한대요. 그래서 왜 넌 3년이냐 했더니만, 자기는 기간제를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집안이 좀 어렵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은 무조건 기간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간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풀타임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 파트타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은 파트타임으로 3년 안에 공부해서 합격하면 자기는 성공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노량진에서 불분이어서 3년이라면은 파트타임 하면 6년 걸리는 거 아니야. 6년에 합격하는 거나 3년에 합격하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데 조금 짧게 잡아서 3년 잡는 거예요. 3년 동안에 기간제를 하면서 파트타임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랬을 때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그 친구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 넌 생각 잘했다.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을 인정하고 자기한테 맞는 공부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년이 아니에요. 2년 만에 합격했어요. 2년 만에. 그런데 이 친구 어떻게 공부한지 알아요? 파트타임에 공부를 했을 때 이제 보게 되면 자기가 1년 차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열심히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재수가 되는 거죠. 재수할 때 대학교 4학년 때 공부한 부분을 갖다가 뭐 하냐면은 이제 뭐냐면 반복학습을 했어요. 반복학습을. 그리고 나서 이제 5학년 때로 가는 거죠. 5학년 때 돼가지고 그 상태에다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부분 선생님들은 뭐냐면 정말 리셋이야. 내가 떨어졌어? 그럼 처음부터 다시야.
다시 기본 개념 다시 듣고 뭐 심화 개념 다시 듣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자기는 기본 개념 심화 개념을 리셋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냐면은 4학년 때 기본 개념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그 공부를 했다면 5학년 때 그걸 갖다 뭡니까 반복 학습하고 6학년 때 좀 이제 여기에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심화를 그때 좀 듣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 잘했다. 그렇게 하는 거다. 이제 그랬어요. 근데 우리 대부분 선생님들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떨어지면 무조건 이제 기본 듣고 또 심화 듣고 기출문제 분석도 듣고 왜 그러냐고. 무슨 학원에 뭐 지금 이제 학원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영원한 주주로 남을 겁니까? 뭐 학원의 발전은 이바지에 그럴 필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뭐냐면 이제 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학원 수업을 많이 못 들 수도 있다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게 무슨 관계 있냐? 뭐 모르면 나한테 뭐 질문해라. 그냥 전화해라. 뭐 이제 수업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난 듣는 거 그렇게 바라지도 않는다. 그래서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요. 2년 만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2년 만에 합격을 했단 말이야. 기간제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친구의 뭐냐면은 전략과 전술이 맞았다는 거야. 자기한테 맞는 이제 뭡니까 전략과 전술을 잘 짰다는 거예요. 다른 한 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분 같은 경우도 재수반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제 첫 제자입니다. 제 첫 제자이고 지금도 이게 계속 10년 전 제자죠. 그래서 이제 10년 더 됐나 이제는? 10년 더 됐죠. 저랑 이제 뭐냐면 나이가 10살 차이가 안 나서 차이가 안 나가지고 그래서 10년이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친구는 지금도 연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꽤 이제는 이제 지금 나이가 42이 된 거죠. 그 42이 되니까 이제 그 학교에서도 이제 뭡니까 부장급 가의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무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하는데 뭐냐면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공부하고 자기는 주말에는 쉰다는 거예요. 주말에는 쉰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토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은 강의 듣고 그다음에 토요일 오후부터는 그냥 쉬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규칙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아침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어떻게 공부하냐면 아침에 10시 출근해서 도서관 가서 그래서 이제 이제 밤에 8시 퇴근한다. 딱 이렇게 놓고 주말에 쉰다. 그래서 주말에 맨날 술 먹어요. 학원 수업 끝나면 술 먹고 이제 물론 이제 저도 그 당시에도 몸이 좋아서 이제 아프지 않을 때니까 같이 술 먹고 새벽같이 술 먹고 맨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주말은 쉰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자기는 그게 뭐냐면 월요일에서 그러니까 토요일 수업 듣는 것까지 자기한테 뭐냐면 보상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자기는 그만큼 열심히 살았으니까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살았으니까 주말은 쉬어도 돼. 그래서 그 친구는 뭐냐면 그 주말에 쉬는 거를 목적으로 공부한대요. 그래서 내가 생각 잘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뭐냐면은 그 보상을 주는 대신에 빼먹지 않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꾸준하게 자기의 이제 스케줄대로 진행을 해요. 이 친구는 토요일마다 이제 그 1월부터 이제 모의고사 11월까지 수업을 들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기본반 듣고 그다음에 기본반 듣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들었나? 이럴 거예요, 아마. 그냥 쭉 그렇게 하고 이제 계속 질문할 거 있으면 전화하고 그런 식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갖다가 이제 계속 듣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다면은 그 해에 이 친구가 이제 재수래요. 그 해에 모 지역에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수석으로 합격하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학교를 선택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뭐냐면은 고등학교 선택하죠. 왜냐면은 지리과 같은 경우는 그 고등학교 발령보다 중학교 발령을 많이 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중학교로 가면 지리가 아니라 일반 사회라든가 역사를 가르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제 지리만 가르쳐야 되니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수석으로 합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거,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면 자기한테 알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돼요. 냉정하게. 자, 그래서 냉정하게 이제 평가를 하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의 선생님들은 자꾸만 학원 커리를 타려고 그래요. 나는 너무나 그걸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연간 계획이라는 게 없잖아요. 뭐 1년 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실패를 해요. 100% 이제 뭐냐면 거의 이제 뭐냐면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니까 뭐냐면 1, 2월 달에 이제 기본 개념 들으면은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고 다 아나? 안 되잖아. 그러면 복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복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심화로 넘어가. 그냥 3월부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 나는 1, 2월 달에 기본반, 3월 달에 뭐 심화반이 까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걸 순서에 들은 게 아니라 장수생들은 기본반 들을 필요 있겠어? 근데 그 양반들이 그냥 만약 수업을 듣는다면 심화를 들어라 이런 취지를 만들어 놓은 거지 반드시 뭐 1번 다음에 2번 가고 2번 다음에 3번 가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자꾸만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꾸만 학원에 와가지고 학원 커리에 따라가면 되겠거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냐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갖다 스스로 찾지 못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합격하기 어렵다. 아니 자기 공부 방법도 못 찾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격을 해야겠어. 스스로 능동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튼 이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그 방법이 뭐니?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선생님들 스스로 고민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시행착오 겪겠지. 수정 보완하면 되지. 과정마다. 그거 자체가 계속 이제 실력이 쌓아가는 방법이란 말이야. 꼭 스터디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단 말이야. 필요하면 하는 거고 내가 굳이 필요 없다면 안 하는 거지. 뭐 반드시 하라는 보장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이 있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지속적인 시간 투자를 해야겠죠.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그 수능 합격 이제 수능 수석한 사람도 뭐라고 했습니까? 국영수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꾸준하게 예습 복습. 중요한 게 뭐야? 꾸준하게. 그죠? 그 다음에 자 아까 이제 뭡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두 사람 얘기를 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이제 오후까지 공부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논다. 이분도 어떻습니까? 최소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의 어떻습니까? 어떤 그 규칙을 그대로 루틴 자체를 그대로 지켰어요. 아침에 10시에 출근 저녁에 8시 퇴근. 이것도 아침 10시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보면은 뭐 새벽에 뭐 6시까지 뭐 이제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을 가가지고 밤 10시에 퇴근한다. 과연 그게 공부 될까? 새벽 6시에 가가지고 공부 될까요? 졸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끔 공부하는 거야. 자기가 새벽잠이 많으면 조금 늦게 공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적인 거예요. 지속성. 뻔한 거죠. 자, 꾸준히 해야 되는데,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 하나 할까요? 이제 보게 되면 양질 전화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양이 많아지면 일정 정도 양이 되면은 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 질적으로 저는 이제 향상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자 이제 그 수증기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수증기하고 수증기에서 물이 되는 것 또는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것도 양질 전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증기가 어떻습니까? 많아요. 근데 계속 수증기가 많다가 포화 상태가 되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수증기가 응결이 돼서 물이 됩니다. 액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양이 넘어서게 되면 질적으로 변화돼요. 그런데 이 일정한 양이 되는 부분을 견뎌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한 시간 투자하면 된다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봤을 때 선생님들 보면 까짓 거 뭐 하면 되겠지. 근데 안 돼. 하다 보면 한 달, 두 달 공부하다 보면은 양이 점점 많아요. 왜? 공부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모를 때는 공부할 양이 적어요. 모를 때는. 근데 오히려 좀 알잖아요. 좀 알면 공부할 양이 많아져요. 해야 될 게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양도 많고, 그리고 매일같이 똑같은 시간에 가서 똑같은 시간에 이제 퇴근하고, 이거 자체가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루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와 타협을 합니다. 오늘은 좀 쉬었다가 내일부터 하자.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중독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까지는 양이 많아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됐다? 질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제가 이 사례로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게 뭐냐면 구구단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때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고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 2학년이면 이제 몇 년입니까? 지금 70년대 얘기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구구단을 다 못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췄어요. 근데 3학년 때도 제대로 못했어요. 구구단을. 맨날 틀려서 나머지 공부하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때 어느 날이 언제면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어느 날 구구단이 대대요. 그땐 몰랐어요. 그땐 몰랐는데, 자,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구구단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구구단 어떻게 어렵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양적으로 이제 반복 학습이 되다 보니까 질적인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양질 전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이제 뭡니까? 시간 투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으로 시간 투자가 되면 어느 선을 넘었으면 질적인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실제로 지금 구구단이 쉽다고 느껴지듯이 전공의 개념들조차 이제 쉽게 인식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너무나 뻔한 전략, 학습 전략,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자기한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인 시간 투자를 해주면,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이제 너무나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할 얘기인데요. 그러면 자, 1차 시험 대비, 이제 2차 시험 대비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얘기할 필요 없겠죠. 우리 초수 선생님들은 지금 당장 2차 준비가 목적이 아니라 1차부터 합격해야 되니까, 2차 준비는 1차 시험이 끝나고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일단 뭡니까? 이제 이거 1차 시험 되면 이제 지금까지 아까 세 가지 학습 전략이 빅피처, 큰 그림이었다면, 그 전략, 원론적인 얘기였다면, 지금부터가 이제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학습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학원가에 어떻습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학습 전략 뭡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자기가 이제 임용 준비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고, 자, 10년은 10번 떨어도 난 계속 하겠다, 이런 결심이 섰어.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시작을 했다면 결국은 이제 뭡니까?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선택과 집중할 때, 이때 선택은 뭐냐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제는 그런 원론적인 데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제 실제적인 시험 준비할 때는 저는 뭐냐면 임용고시나 운전면허 필기시험이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다고 인식해야 됩니다. 시험은 시험일 뿐이야. 즉 우리는 합격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진리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치? 자, 우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공부합니까? 답 먼저 찍어놓고 묻는 걸 목적으로 하잖아. 그래서 문제 읽고 답 읽고 문제 읽고 답 읽고 이렇게 하잖아. 그 원리를 다 공부하나? 그렇게 이제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거 선택이란 건 뭐냐면 당연히 뭡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자, 이제 높은 주제를 선택해야 돼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은 어떠돼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야?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반복 학습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반복 학습이에요.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합격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이제 이렇게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가 미천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핵심 개념을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요.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이 방법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뭐냐면 학부 수업을 통해서 스스로 어떻습니까? 핵심 개념을 갖다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 중요한 각각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대학교 4년 동안에 과목을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거 정리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학부 수업을 통해서도 이 핵심 개념을 숙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자기가 학부 때 솔직하게 얘기해서 막 놀았다 이거야. 공부하기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상태인데 근데 나는 이제는 임용 공부를 하고 싶고 교사가 되고 싶다 이 얘기야. 뒤늦게라도. 그럼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학원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학원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학원 수업을 많이 권장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해야 돼요. 미천이 없으면 맨 처음에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미천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원의 필요성은 여기서 일단은 혹시 학부 수업이 이제 뭡니까? 이제 충분하지 못한 분들, 학부에서 실력을 쌓지 못한 그 4학년 선생님들이 있다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학원 수업을 듣는 게 또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듣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커리 타지 마시고요. 복습해야 됩니다. 충분히 이 개념을 충분히 복습해야 돼요. 충분히. 어설프게 하면 안 되고요. 충분히 복습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뭐 별거 없어요. 기출문제 분석이라는 게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거잖아요. 뭐 선생님들은 기출문제 보게 되면 답이 무엇이? 이거부터 찾는데 저는 답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올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답도 물론 알면 좋겠죠. 근데 답은 이제 부차적이고 뭐가 중요하냐? 어떤 주제가 나왔느냐. 이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천지형이 있어요. 자, 하천지형이 있는데 그러면 하천지형에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주제가 몇 가일까요? 하천지형을 갖다가 개론서로 배우게 되면요. 하천의 유형 더럽게 많습니다. 이런 하천 저런 하천 어쩌고 저쩌고 뭐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하천의 하천지형은 몇 가지 있을까요? 첫 번째 감익공유천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망류하천입니다. 세 번째 자유공유천이에요. 이게 다야. 근데 개론서 보면은 뭐 이제 뭐 하천의 종류가 너무 많아 이렇게. 근데 그냥 실제로 보면 요 세 가지야. 근데 요 세 가지인데 이 감익공유천 안에 보니까 다시 감익공유천을 두 개로 나누면 뭡니까? 뭐 굴삭공유천도 있고 생육공유천도 있어요. 그런데 굴삭공유천 나오지 않고 생육공유천만 나온다든가. 그다음 망류하천이 나오는데 얘는 어디서 나오냐? 선상제 연계돼서 나오더라.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핵심 개념 자체를 모르면 기본적인 미천이 없으면 기출문제 자체를 분석을 못해. 그래서 여기에서는 뭡니까? 기출문제를 갖다가 얘가 되면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분석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보게 되면 임용 옛날 때 거부터 막 하는데 그럼 미친 짓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출제 경향이 항상 똑같은 게 아니잖아. 바뀌잖아. 옛날 주관식 지금 이제 뭡니까? 임용은 크게 이제 3단계예요. 주관식이었다가 객관식 5년이었다가 다시 주관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옛날 주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안 봐도 되거든요.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보면 되냐? 기출문제는 일단 어떻습니까? 다 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보면 객관식 5년, 지금 주관식이 된 지가 지금 뭡니까? 이제 그 6년이 됐거든요. 그럼 11년 차예요. 그러면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한데 제가 너무 그것도 많아. 어느 정도 하면 돼요? 주관식 이제 뭡니까? 6년, 최근 주관식 6년. 근데 그것도 많아. 저는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되면 쪼개서 할 거야. 한 최근 3년 정도 먼저 하고 그 3년 정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양을 갖다 늘리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적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3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뭡니까? 주관식 이제 총 6년이니까 나머지 3년 하고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겠어. 그러면 이때 하고 하면은 이제 뭡니까? 이때 두 번째부터는 조금 더 어떻습니까?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 있던 게 반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어떠한 주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냐면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라는 게 뭐 별거 없어요. 몇 년도에 뭐 하천 지형에서 감익공유천이 출제되었다. 감익공유, 좀 더 구체적으면 그 감익공유천에서 특히 생육공유천이 출제되었고 생육공유천에서 이제 미엔더 핵도 나왔고 구하도도 나왔고 이런 식으로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병렬식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떤 주제 나왔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뭡니까? 학습 주제를 선정합니다. 학습 주제를 선정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 학습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선생님들은 뭐냐면 네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해요. 학원에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별로 원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자꾸만 해봐야 돼. 그래야지 안 까먹어. 근데 누가 해주잖아? 그러면 이제 하기는 편하겠지. 근데 자기 게 안 돼. 자꾸만 자기가 직접 손으로 해보고 고민해보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걸 피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냐면 그냥 무조건 외우려고 한단 말이야, 선생님들은. 이해가 안 되고 암기만 하게 되면요 응용이 안 되거든요. 응용할 수가 없어요. 논제에 맞춰서 답을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가능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특히 학습 주제는요,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학습 주제는 두 가지는 알 수 있어요. 기출된 것도 있고 기출된 주제도 있죠. 기출된 주제도 있지만 아직까지 미기출,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이제 미출제 이렇게 쓸까요? 미출제라 쓸까요?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나올 만한 것들. 예를 들어 본다면 자유공유천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그때는 뭐가 출제되냐면 얘의 이제 뭐냐면 형성 과정이 출제가 됐어요. 형성 과정.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냐면은 미지형, 자유공유천 내부에 있는 포인트 바가 어떻고 풀이 어떻고 이런 것들만 좀 나왔었어요. 그것도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일 때요. 그러면 자 아직까지 유형이 안 나왔어요. 유형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자유공유천은 뭐냐면 자 이제 보게 되면 정규 미엔더하고요. 정규 미엔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 미엔더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감익공유천에는 유형이 굴삭, 생육공유천 이런 게 나왔거든. 근데 얘네는 아직 안 나왔어. 그럼 공부하다가 이제 뭡니까?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추가적으로 학습 주제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런 주제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거죠.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학습 과정 자체가 그래서 학습 주제까지 선정하고 나서 자기 이제 주도적 학습을 해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시간 투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침에 몇 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몇 시까지 공부한다.
이제 지속적이고 이제 꾸준하게 하는 게 바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겠죠. 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를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종 정리의 부분에 대한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자, 최종 정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기출된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한 주제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자기주적으로 계속 반복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최종 정리를 할 때 보게 되면 이제 우리 선생님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백지 인출이라는 거예요. 근데 백지 인출이 뭐냐면 여기 이제 백지에다가 자기가 이제 쓴 거, 암기한 거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보게 되면 구조도를 그리는 것도 좋고 백지 인출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이제 조금 제가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백지 인출은 암기한 내용,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들 어떻게 하냐면 학원 교재나 이제 대부분 학원 교재예요. 학원 교재를 외워서 그걸 그대로 쓰는, 그걸 백지 인출로 생각을 해요. 이때 백지 인출이라는 게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라고 하던데, 근데 저는 용어 어떻든 간에 저는 그게 아니야. 학원 교재를 무조건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 이런 거죠. 어떤 주제가 있으면 이 주제를 항목별로 어떻습니까?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이제 백지 인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뭐냐면 이 항목을 선정을 못해요, 스스로. 항목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천지형이야. 그럼 이제 하천지형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거야.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백지 인출이란 건 뭐냐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다. 이야기할 때도 두서없이 얘기하면 알아듣지 못하지 않냐, 상대방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항목을 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항목을 아무 생각 없이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하천지형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면 항목을 정하는 게 사람마다 어떠니 다르겠지.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하천지형의 유형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천지형을 상류, 중류, 하류로 분리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는 방식은 다양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목별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항목을 선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 항목 자체도 외워. 그러니 논제가 바뀌면 자기가 외운 거하고 다르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 답을 못 쓰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응용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이해를 했다면 그 개념을 다른 사람한테 어떻다는 겁니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게, 항목을 선정한다는 게 뭐니? 체계적으로 이제 뭡니까? 체계적이란 얘기죠. 항목을 선정한다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저는 여기서 좀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모의고사. 자, 이거는 들어야 된다. 학원에 와서 들어야 된다. 특히 인강보다는 오프라인 와서 들어야 된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왜 강조하냐면 마지막 정리해서, 자, 모의고사는요 최종적인 개념 정리를 하는 게 아니야. 개념 정리는 이미 모의고사 전에 끝나야 돼. 개념 정리는 모의고사 전에 이미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뭐 하는 게 핵심이야? 모의고사 핵심은 뭐냐면 논제에 맞춰서 논제에 부합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게 핵심인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앞에 조건이 있지? 어떻게? 제한된 시간 내에 논제에 부합되게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연습을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 인강으로 들은 거 제가 왜 자꾸만 이제 뭐냐면은 별로 안 좋아하냐면 자기랑 타협을 해요.
시험지 출력합니다. 그리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많이 하래. 제한된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간을 많이 줘.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험장 가면 다 나는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쓸 거야. 이렇게 안 돼. 그래서 현장에 나와서 제한된 시간 내에 써라. 왜? 제가 시험 감독을 하니까. 그리고 시간을 다 걷어가니까. 그리고 이제 뭡니까? 논제에 부합되게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 역시 자기랑 타협합니다. 혼자서 이제 답안 이렇게 모의고사 보게 되면 책을 봐요. 개론서를 뒤져. 그 시험 때는 생각이 날 거야. 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실력인 거고, 그러니까 제한 여기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지금 1차 시험 대비해서 제가 봤을 때 그 학원 수업이 필요한 부분은 딱 2개뿐이 없어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이제 뭡니까? 학부에서 이제 철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한 분 같은 경우는 그거조차도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뭡니까? 이제 그 너무나 뻔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냐면은 나는 뻔한 얘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빠르게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이런 뻔한 얘기인데, 이런 뻔한 얘기할 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이 1번이 출발점입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돼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어요. 미천이 없으면 안 돼요. 일단 미천은 있어야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할 수 없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비빌 언덕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필요한 거고, 이 부분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제가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너무 뻔한 얘기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수동적으로 하면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우리 선생님들이 안타깝지만 제가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어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서 자꾸만 수동적으로 공부하는 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자꾸만 이제 먹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먹여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응용을 못해. 논제에 맞춰서 답을 못 쓴다고. 논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도대체 뭘 물어보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면 답을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나중에 인식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서 논제 파악을 쉽게 하는 방법이 뭔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따로 공부할 게 아니다. 그거 네가 능동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이제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가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뭡니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거죠. 다시 돌아갑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너무 뻔한 얘기지만 이거예요. 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져라. 마지막입니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교사가 될 거야. 나는 10수를 하더라도 교사한다. 10번 떨어져도 계속 교사하겠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의식. 내 이제 삶 속에서 교사가 교사가 되는 과정 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만 임용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라. 그거는 누구도 해주지 못해요. 왜? 각각의 선생님들 상황을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이 스스로 제일 잘 알아요. 자기한테 맞는 학습 전략을 잠깐만 찾아야 돼요. 고민해야 되고요. 세 번째, 지속적인 시간 투자. 이게 뭡니까? 자기 주도적 학습이에요.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이때 얘기할 게 되게 많아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동적으로 해라. 학원 커리 타지 말아라. 학원 커리 타지 말고 충분히 복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무조건 이제 뭐냐면 기계적으로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되면
앞부분이 복습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해결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했듯이 너무 길게 얘기하면 또 이제 기억이 남지 않으니까 지속적인 시간 투자의 부분, 자, 자기 주도적 학습, 능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다음에 학원 커리 타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학습 전략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역시 핵심 개념에 대한 숙지다. 핵심 개념 숙지하시고 기출문제 분석하시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그 이제 뭡니까 학습 주제 추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반복 학습하시고 마지막 최종 정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백지 인출을 하던 뭐 이제 뭡니까 구조도를 그리던 간에 간단하게 그거 이제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항목을 선정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떠한 논제가 나와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 가능한 학원에서 와서 제한된 시간 내에 논제 파악해서 논제에 부합된 답을 쓰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안내는 뭐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요게 역시 이제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 안내 강의를 듣고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거나 이제 질문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학원에 한번 문의를 하시면 어떤 상담 날짜를 잡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 임용고시 준비하시기 전에 일단 신중하게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